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좌파들이 집권하면은 돈을 뿌리는 정책을 쓰죠. 그죠? 근데 어떻게든 우파 보수가 집권을 하면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때는 그래도 코로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추경도 하고 국가 부채가 좀 늘었다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놈도 너무 많이 늘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권 뺏겼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는 이건 정신없이 돈을 그냥 씁니다. 세금을 그냥 소쿠쿠를 아작내고 부채는 늘어갑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놈이 몇 년만 더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휘청합니다. 진짜 국가위기가 올 줄 몰라요. 최소한 아무리 썩은 새끼들이라도 좌파 정권이라도 뭘 경중을 따지면서 돈을 풀어야 그냥 푼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가 있어요? 초양극화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벌어지고, 대한민국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찌까리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찢는 정책으로 돈을 푸는 것이지,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양극화가 왔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때부터 양극화가 시작됐어요. 좌파 정권부터. 부동산 때려잡자, 부자들 때려잡자. 누구야? 쩝쩝이 문재인이 와서 똑같은 정책을 폈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그거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하게 정책을 펴요. 그러면 국가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추진력을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그러는데, 소비는 더 안 되고, 부의 분배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부의 분배가 아니라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집권한 지가 10개월 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70대 이상 노인네들은 60대도 우파가 아니에요. 제가 6년 동안 말씀드립니다. 586 애들이 전부 다 좌파 이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좌파라고 안 그래요. 진보라 그러지. 80년대 학번부터 80, 81 학번부터 전두환에 반대하면서 좌파로 변한 애들 아니에요. 걔네가 올해 몇 살입니까? 80년생이면은 우리나라 나라 67이에요. 늙은이 다 됐어요. 그 60대까지도 좌파가 장악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수는 실용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4050은 뭣도 모르고 한총련 출신들하고 의호부해가지고 4050은 그냥 좌파 성향을 띠고 있고 60까지 장악당했고, 2030들은 초양극화의 끝덩어리가 있죠. 양극화의 피해자들이고 아버지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으니, 그런 애들은 보수 경향으로 가는데, 보수가 저따구로 망가져 있으니까 2030들도 30대들도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30, 40, 50, 60이 주도하는 좌파인데, 얘네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 뿌려주는 거를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재명에 현혹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놈은 대한민국의 기축통화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또 기축통화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등신 같은 새끼가. 기축통화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예상했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 그냥 다 쏟아내죠. 이거 하루거리야. 근데 언론들이 이거는 걸 집요하게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이재명이 집권했잖아요. 6월 달부터 폭증을 하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재정 적자도 폭증을 하고 국가 부채도 폭증을 하고 통화량은 어마어마 늘고. 근데 이놈이 그 26조 2천억의 추경도 뭐 10일 날 국회에서 심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대요, 또 한대. 이란 사태로 추경을 갖다가 했잖아요. 추경이다. 전쟁 추경이다. 이번엔 국채를 발행 안 한다. 국가 부채 안 늘어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오늘 57조 발표했죠. 1분기 실적을 이익만. 그걸 홀라 닦아 쓴 거야. 응? 그러면서 몇 개월 후에 지방선거 끝나면 또 추경을 예상한대요. 그 예산기획처 장관이라는 놈, 박홍건이라는 놈, 응? 그놈이 예산기획처 그 청문회 안 엽니까? 그놈이 이재명 3차 추경을 또 한다고 그러고, 이평가? 그놈 뭐 정무수석님이 또 라디오에 나와서 또 3차 추경 하겠대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기던 지던 이기죠, 저놈 아들이. 또 추경을 몇십조를 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소비가 죽고 있죠. 20대, 30대들은 일할 자리, 20대들은 특히 취업이 안 돼요. 한 30% 취업률도 안 나올 거예요. 또 돈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썩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좌파들의,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예요. 얘가 지금 그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보유세 폭탄,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세금 걷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폭등합니다. 이놈이 부동산 잡을 생각 없어요. 세금 걷는 목적이에요. 지금 재정 적자가 작년, 재작년 100조씩 늘어나는데 재정 적자, 세입 세출. 근데 올해도 100조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새끼가 작년에도 13조인가 30조 추경 풀었고 올해도 26조를 풀어요. 풀죠? 10일 날.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3차 추경을 한대요. 응? 재정적자는 재정적자로 국가 부실을 만들어 놓고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대로 올리고 포퓰리즘 하겠다는 소리죠. 최악의 양아치 대통령이 집권을 한 겁니다. 보수 정신 차리세요. 아니 추경이 2차 추경 26조가 풀리지도 않은데 또 추경한다고 덤벼드는 새끼들이 어디 있어. 응? 그거는 예상을 했죠. 국가 부채가 이 새끼가 51%까지 간다. 이번 달 올해에 작년에 48%였는데 근데 이거를 2에서 임기 동안 일어나려면 58%까지 간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다 따져보면은 연금 같은 거 다 따져보면은 한 120, 30%가 돼요. 그 기축통화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최고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지만은 그 다음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은 이런 악질적인 놈이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경제고 경제라는 것은 민생이에요. 먹고 살고 사는 게 핵심이에요. 정치가. 응? 그러니까 이놈아가 능력은 없으니까 돈 풀어서 불만을 막겠다는 소리인데 그 돈 풀고 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그거는 말이죠. 유가 폭등과 동시에 우리 달러 폭등이 왔잖아요. 응? 그럼 달러가 이놈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계엄이 일어날 지 한 달 동안 1,350원에서 1,400원 뛰니까 나라 망했다고 윤석열 하야하라 그랬던 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계엄 이후로 탄핵 이후로 1,380원, 60원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1,500원을 1,500원을 넣으면 1,535원까지 갔다가 1,500원에서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없어요. 제가 봐도. 응? 그럼 이놈은 윤석열을 한 번 물러나 이놈은 두 번은 물러나야 돼.
한 150원이 폭등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달러가 10% 올랐잖아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어요. 정부 통계는 저는 안 믿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비가 달러 상승분만큼 감액이 되고 물가분만큼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과거에 5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벌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쥐는 돈은 400만 원으로 축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또 추경을 요번에 풀고 다음에 또 푼대 몇 달 있다가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의 물건을 샀다면은 이제는 500만 원 가지고 이놈이 이런 식으로 돈 풀기 시작하면은 300만 원어치 뿐인 물건을 못 산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40% 30%막 감소한다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이놈은 또 돈 풀어. 그럼 더 떨어져 우리 실질 소득은. 그러면 이 기준이 뭐야? 환율하고 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는 돈 푸는 거야. 환율과 물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란 사태 터지기 전에는 생리대 갖고 또 설탕세 갖고 애들 교복 갖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이란 사태 터지고 나니까 주유소 최고 가격제 그것 두드려 패기 비닐봉투 또 쓰레기 봉투 가지고 지랄해요. 이런 놈이 대통령 된 게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런 거나 신경을 써서 나는 서민들을 위해 돈 없는 자를 위해 이런 정책을 펴고 정책도 아니에요. 아주 악질적인 놈이라 그러죠. 제가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성남시가 아니고 여긴 경기도가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새끼가 돈을 풀든 말든 중앙에서 그거 전 국민은 안 보죠. 감춰진 쇼였으니까. 근데 중앙무대 대통령으로 올라왔어.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는 오래 설명할 필요도 없어. 어제부터 다 나오는 게 나라 살림 재정 적자가 말이야 2년 연속 100조 되다. 이번에는 100조가 넘는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말이야 작년에 1304조였다. 두 차례 추경을 했는데 1년 새 이재명이가 129조나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 사기꾼이라니까. 2차 추경을 이 새끼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빚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채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내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재투자하거나 국가 부채를 갚아야죠. 그러면서 또 3차 추경을 한대. 두세 달 있다가. 그럼 이재명 1년 동안 3번이나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차 추경은 국채를 발행할 수뿐이 없대요. 그때 가서 또 말 바꿀 거예요, 이 새끼. 삼성전자 2분기에도 말이야, 1분기에 57조 이익 나는데 2분기에는 말이야, 한 7, 80조 이익 나. 그거 닦았으면 돼. 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는 거죠. 이 새끼가, 저 국힘 저것들은 뽀개버려야 지금이라도 해체해야 돼. 보세요. 작년에 680조를 730조로 8.1%나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좀 하락을 하는 거야. 쟤네가 190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 8.1% 60조 680조 730조 50조 증액하고는 어디 써먹었어요?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 국민이 알고 있어요? 없죠? 보도도 안 되죠? 거기다가 또 129조를 또 추경을 했어. 그러면 200조가 늘은 거예요. 이 새끼 집권 10개월 동안. 200조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북한으로 보내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게 다 소비 경기 진작으로 다 들어가는데 경기는 더 죽고 있다는 거죠. 그게 통화량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게 베네수엘라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200조를 더 푸른 거야. 이 새끼 10개월 동안. 그거 어디 갔어요? 소비 진작, 서민, 지방 이렇게 써먹었잖아. 근데 물가는 더 올라갔죠.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이 언론들도 그래. 일반 국민들이 뭐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다 1304조, 나라 살림이 2년 연속 뭐 재정 적자가 100조씩 더 늘었다. 이렇게 말해봐야 서민들 국민들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쉽게 설명하는 방송 프로그램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토론이 없어졌죠. 이 새끼 와가지고는 전부 다 이재명 띄우기에 바빠. 조선중앙도 그 유튜버들 시사평론은 이재명한테 말 못해. 띄우기 바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응?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저는 뭐 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일본보다 미국보다 더 늘어요. 증가율이.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통화국에서는 최고로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진국이야. 경제 세계 10강이야. 국방력 5위야.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돼. 그게 국뽕이에요. 응?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독일, 독일 마르카, 영국의 파운드와, 또 프랑스 무슨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가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걔네들도 국가 부채가 110%, 120%예요.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기축통화예요. 기존에 기축통화였고 기존에 EU로 바뀌어도 EU가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조금 늘려도 살고 그 복지 혜택, 연금 문제라도 살 수 있어요. 돈 찍어내면 돼.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기축통화를 함부로 못 갑니다. 그게 금융에 세계 그 선진국들이 금융은 우리만 장악할 거야. 그죠? 브래드 우든 체제인가? 브래드 우든 체제로 말이 안 나와. 하여튼 브래드 우든 체제로 그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 진입한 나라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그 식민지 1945년 종전 이후에 유일하게 선진국 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또 있죠. 대만이에요. 또 있죠. 홍콩이에요. 또 있죠. 싱가포르예요. 그죠? 그럼 유일무이하게 5천만의 국가를 가진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 그거 자긍심 가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의 3만 불 시대에 정체되고 있어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올 연말 보세요. 올 연말 보시면은 지금 환이 1,500원이 고착화되는 과정이니까 국민소득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할 거예요. 작년에 뭐 3만 6천 불이었죠. 그러면 3만 4천 불 정도 될 거예요. 환이 1,500원이 유지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국가가 후퇴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10개월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통화량 증가나 추경이나 국채 같은 게 늘면 늘수록 산업계가 망가지고 소비가 망가지는 거예요. 돈 푼다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기축통화여야 되고 또 펀더멘탈이 강한 나라여야 돼요. 산업계 펀더멘탈, 금융 펀더멘탈이 강한 나라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10개월 된 동안에 다 망가졌다고.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우쭈쭈쭈쭈 돈 풀어. 그것뿐이 없어요.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국가의 산업 발전과 또는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하나도 없어요. 검찰청 폐지하고 검사들을 없애고 대법원까지 조지면서 법관을 무력화시키고
그것뿐이 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돈 풀면서 국민들을 착시에 빠지고 국뽕을 갖다가 이 새끼가 지랄하는 거예요. 국뽕에 취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언론들도 같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죠. BTS가 뭐라고? 걔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나 우리 국가 선진에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일본은 1970년대 엑스자판이라는 게 그렇게 해도 80년대 가서 일본이 미국을 잡아먹으려니까 미국이 눌러버리죠. 미국 같은 데에도 그 기라성 같은 그 가수들이 한 10년, 5년 만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게 미국 국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일본 같은 데도 지방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본은 우리는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 뭐 국민의 반응이. 일본은 전부 다 신교야. 물건에도 신으로 하고 사람도 신이고 그 신이 막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돼. 그래서 지역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이니까 내수 경제가 돼. 근데 우리나라 그거 따라한다고 여당이든 아니 그래 우파든 좌파든 지방 자치시대에 뭐 고추 아가씨, 뭐 봉알 아가씨, 밤 아가씨, 뭐 국화 아가씨,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송사리 잡는 거, 뭐 잡는 거, 저는 그런 데 하나도 안 가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생산 유발효과가 안 나와요. 지방에서 투입해가지고 관광객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넣는다. 그건 다 착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악귀가 나타났다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정신들 차리셔야 돼. 전부 다. 이까지 하겠습니다.